여러분이 다중우주로 통하는 포탈에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완전 다르고 무작위적이고 이상한 사이키델릭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잘 들으면 다 풀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죄수가 수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그의 방은 작고 더럽고 차가워요. 옆방 철문 뒤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이 있어요. 누군가가 매주 새로운 음식을 갖고 와요. 이 방으로 통하는 문은 두께가 한 10cm 정도 돼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죄수는 어떻게든 그 방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방 문이 잠겼다고 한 적 없어요. 어려운 방랑자가 사하라 사막의 모래사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는 멀리 고대 사원의 윤곽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건물 안엔 음식과 물이 있어요. 그가 건물로 다가가고 있는데 거대한 스핑크스가 입구 앞에 나타나요. 스핑크스는 방랑자에게 사원 내부로 들어가는 길은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만 허용된다고 했어요. 말해보라 방랑자여. 영어로 같은 글자로 시작하고 끝나는 세 개의 신체 부위가 그대에게 있다. 그것의 이름을 내면 통과시켜주겠다. 스핑크스가 말했어요. 눈이요. 방랑자가 말했어요. 두 번 생각지도 않고 그는 두 번째 신체 부위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이요. 시간이 흘러가요. 아직 세 번째 신체 부위 이름을 대지 못했어요. 스핑크스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해요. 방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두 번째, 눈이에요. 한 늙은 선원이 해저에서 보물상자를 주었어요. 거기서 금화 하나를 가져온 순간 해적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감히 내 보물을 만지다니, 해적이 말했어요. 넌 인생의 절반을 바다에서 보내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육지에서 보내야 할 운명이다. 그 선원은 늙었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는 어떻게 인생의 남은 반을 물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하루를 바다에서 보내고 하루를 육지에서 보낸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운이 없네요. 피닉스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작은 섬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방에 불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섬의 반대쪽 해안으로 도망쳐요. 그곳은 마른 잔디로 덮여있죠. 바람이 불꽃을 여러분 쪽으로 몰고 가요. 크라켄이 저쪽에 있어서 물속에 숨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불을 피할 건가요? 불길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해안을 벗어나 잔디에 불을 붙여야 해요. 바람은 여러분이 일으킨 불을 바다 쪽으로 퍼뜨릴 거예요. 큰 불길은 아직 여러분에게 닿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불길 사이에 서 있어요. 작은 불이 바다에 다 꺼지는 순간 해안으로 가서 큰 불을 기다리세요. 더 이상 태울 게 없어 여러분에게 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고대 유물을 찾기 위해 정글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창, 물병 그리고 손전등을 갖고 있어요. 언덕으로 올라 열대 우림을 봐요. 아래에서 나뭇가지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사자가 눈에 띄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을 쓸 건가요? 비명을 질러 동물을 쫓아낼 건가요? 아니면 물을 좀 줘야 할까요? 마음을 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사자를 알아봤지만 사자가 여러분을 알아차렸다고 하진 않았죠? 그냥 떠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복도에서 한 노인이 젊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어요. 그는 복도에 들어온 선생님을 거의 못 봐요.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주의 깊게 보고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답해야 할 문제가 딱 하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반짝이는 당구공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시험은 몇 시간 후에 끝나요. 모든 학생들이 종이에 답을 썼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죠. 마지막에 시력이 나쁜 노인이 선생님에게 다가가요. 그는 두 단어만이 적힌 종이를 건넸어요. 선생님은 노인에게 최고 점수를 줬어요. 종이에 과연 뭐라고 써있을까요? 무슨 공이요? 라고 노인이 적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어요. 물리칠 늑대인간을 찾고 있어요. 이때 손전등이 꺼져요.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겁을 먹은 소리였죠. 미안해요 늑대인간씨, 이렇게 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출구로 달려가요. 지하 감옥에서 뛰쳐나와 들판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앞에 세 개의 길이 있네요. 뱀이 가득한 구덩이,
전갈이 있는 길, 그리고 독이 있는 호수예요.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호수 오른쪽 물 위에 모자가 보이나요? 끝은 호수가 얼어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냥 그 위를 달리세요. 호수를 건너자마자 지하 감옥에서 나오는 작은 강아지가 보여요. 여러분을 향해 짖다가 지하 감옥으로 다시 뛰어가네요. 여러분은 오래된 술집에 있어요. 강도, 마법사, 그리고 해적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젊은 마술사가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3센트가 있는데 동전은 2개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는 1센트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상자에 어떤 동전이 있을까요? 동전 하나는 2센트이고 두 번째 건 1센트 동전이에요. 마술사는 2개의 동전 중 하나만이 1센트 동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두운 숲을 지나다가 문을 발견해요. 그냥 그렇게 문이 서 있네요. 그걸 열고 발을 내디뎌요. 그리고 아름다운 핑크색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엔 핑크색 강과 핑크색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1층짜리 분홍색 집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요. 모든 가구가 분홍색이에요. 야옹거리는 분홍색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복도를 따라 내려가 2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가요. 이 계단은 무슨 색인가요? 이 집에는 계단이 없어요. 1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과 수백 명의 다른 농부들이 사막을 배회하고 있어요. 가뭄 때문에 농작물을 잃었어요. 물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바다를 향해 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평원 위로 잔뜩 구름이 쌓이고 있어요. 검은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고 땅에 폭우가 쏟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몇 초 후 물에 홀딱 젖어 얼어요. 여러분은 흠뻑 젖은 사람들의 무리를 둘러보고는 그중 한 남자를 알아차려요. 폭우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은 하나도 젖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남자는 대머리였어요.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비행기 안에서 깹니다.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좌석에서 일어나서 보니 비행기 안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걸어가서 조종석을 들여다보니 오, 이런! 조종사들이 거기 없네요? 여러분은 낙하산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창밖을 내다보고 절박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죠. 비상탈출구를 열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은 아스팔트에 무사히 착륙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비행기는 아무데도 날아가고 있지 않아요. 땅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여러분은 백미러를 보며 초조하게 운전하고 있어요. 뒤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구름 때문에 별과 달이 보이지 않아요. 도로는 텅 빈 것 같아요. 여러분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고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차려선 안 돼요. 이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노부인이 길을 건너고 있어요. 달은 빛나고 있지 않아요.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어요. 노부인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속도를 줄이고 차를 세워서 노부인이 길을 건널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노부인을 어떻게 알아봤죠? 이 일이 밤에 일어났다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은 오후에 운전하고 있었어요. 블라이실리움 행성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일을 해낸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에요. 정상에 오르면 은하관광연맹에서 주는 상금이 지급될 거예요. 행성 전체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매우 춥고 건조하고 생명체는 없어요. 푸른 풀과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은 지금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봉우리에만 있어요. 지친 채 여러분은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고 땅에 드러누워요. 하지만 은하관광연맹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지불하길 거부하네요. 왜죠? 잔디에 신발 자국 나 있는 거 봤나요? 누군가 여러분보다 먼저 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한 소녀가 오래된 골동품 가게로 걸어 들어가요. 입이 덕테이프로 붙여졌는데 괜찮아네요. 그녀는 판매원에게 다가가 제스처를 통해 필요한 걸 알려주려고 해요. 손가락을 왼쪽 귀에 꽂고 주먹을 오른쪽 귀에 대요. 그러고 나서 주먹을 돌리기 시작해요. 판매자는 소녀가 연필깎이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해요. 그녀가 돈을 내고 가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가린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는 가위를 사고 싶어 해요. 이걸 판매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말하면 돼요. 입이 아니라 눈을 가렸으니까요. 수수께끼는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의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시공간을 비행하는 동안 정답의 수를 세어봅시다. 10에서 3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노력은 했잖아요. 다음에 더 잘할 거예요. 4에서 8점.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쉬운 수수께끼는 아니었죠. 9에서 11점. 좋긴 한데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수수께끼가 말한 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문제점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12에서 14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떤 이상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15점. 절대 승자예요. 15개의 수수께끼 모두 풀었다면 여러분은 주의력과 지략의 진정한 챔피언이에요. 좋아요. 농담이에요. 이 영상에는 수수께끼가 14개밖에 없었어요.